As U.S.-Iran talks show little sign of progress, commercial traffic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remains sharply reduced, raising concerns about global energy markets and supply chains.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원유 5척 중 한 척이 지나는 바닷길이 통째로 멈춰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블룸버그는 최근 24시간 동안 이 좁은 물길을 빠져나간 상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 바로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전혀 엉뚱한 나라의 이름이 중동 전역에서 다급하게 불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부터 짚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기습 타격으로 불이 붙은 이 전쟁은 휴전 양해각서가 오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지적 충돌이 끊이질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일주일 안에 종전 합의가 가능하다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호르무즈는 다시 막혔고 양측은 회담장에 앉아서도 방아쇠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평화, 손은 총자루. 솔직히 좀 살벌한 평화죠. 더 무서운 건 전선이 이란 국경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미군이 주둔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까지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중동의 멀쩡한 나라들이 졸지에 사정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그려보죠. 어느 날 한밤중 하늘에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도시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은 지하로 뛰어 내려갑니다. 이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비를 막아낼 우산이 손에 없다면 도시 하나가 그대로 잿더미가 됩니다. 중동의 부자 나라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밤 그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뻗은 우산이 한국산이었다는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 운명의 2월 28일 밤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을 한꺼번에 뒤섞어 아랍에미리트의 미군 기지 일대로 대규모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늘이 새까맣게 덮일 만큼의 물량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산하 공식 통신사 WAM의 발표에 따르면 날아온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을 잡아냈고 자폭 드론은 689기 중 645기, 순항미사일은 8기 전량을 격추했습니다. 종합 요격 성공률 90%가 넘습니다. 거의 다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방패의 한가운데 한국이 만든 천궁2가 있었습니다. 키움증권 분석으로는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궁2의 명중률이 96%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게 왜 어마어마하냐면 해외에 수출된 한국산 방공 무기가 실제 전쟁터에서 적의 미사일을 격추해낸 사상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서 표적 풍선 맞히는 거랑 진짜 전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천궁은 그 진짜 시험을 단 한 번의 기회에 90%가 넘는 점수로 통과한 겁니다. 그 차가운 숫자 뒤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패가 없었다면 그날 밤 수백 발이 그대로 도시에 떨어졌을 테니까요. 무기 자랑이 아니라 한 도시의 밤을 통째로 지켜낸 기록인 셈입니다. 가만히 있을 외신들이 아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전쟁 이후 중동의 방공 무기 재고가 바닥나면서 재무장 경쟁에 불이 붙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일제히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어느 날 운 좋게 주목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전쟁에서 진짜 미사일을 진짜로 잡아냈기 때문에 줄을 서는 거예요. 다른 나라 무기가 아직 메뉴판에 인쇄된 사진이라면 천궁아이아이는 이미 식탁에 올라 김이 펄펄 나는 요리입니다. 배고픈 손님이 사진을 하겠습니까? 진짜 요리에 달려들었습니까? 그런데 천궁이 중동을 사로잡은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천궁아이아이의 요격 미사일 한 발 값은 약 15억 원. 미국 패트리엇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발사대 한 기에 유도탄 8발을 싣고 마하오, 시속 6,0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오는 위협을 정확히 때려잡습니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가격은 3분의 1. 전쟁 비용으로 국고가 휘청대는 나라가 같은 돈으로 3배를 막을 방패를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별명도 붙었습니다. K-패트리엇. 미국이 수십 년 독점하던 자리에 한국이 가성비라는 무기로 정면 돌파한 겁니다. 자, 한 거풀만 더 벗겨보면 진짜 권력은 무기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무기를 잘 만드는 것보다 100배 중요한 게 찍어낼 수 있느냐예요.
미사일은 전쟁이 한번 터지면 하룻밤에 수백 발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요격탄을 제대로 만들 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부자 나라들이 돈다발을 트럭에 싣고 와도 물건을 바로 못 받습니다. 업계에선 지금 계약해도 손에 쥐는 건 2034년쯤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국 생산 라인은 이미 2030년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예요. 정밀 유도 미사일은 라면 끓이듯 뚝딱 찍어내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부품과 까다로운 공정, 수십 년 쌓은 숙련 인력이 한 몸처럼 맞물려야 겨우 한 발이 나오죠. 공장 하나 새로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라인과 실전 데이터를 다 갖춘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겁니다. 돈보다 줄이 먼저인 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자루를 한국이 쥐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제발 사주세요 매달리던 쪽이 이제는 기다리실 수 있으면 팔게요. 골라서 파는 쪽이 됐다는 거죠. 매진된 공연의 안표를 떠올려 보십시오. 표가 없을수록 가진 사람의 콧대가 높아집니다. 지금 천궁이 딱 그 자리예요. 한국이 아쉬운 게 아니라 사겠다는 나라가 아쉬운 구조. 이거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무슨 미사일 방어냐, 미국 기술 받아 조립이나 하는 거 아니냐 같은 비웃음이 적지 않았죠. 그 셈법엔 결정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천궁II는 2012년부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LIGNX-1이 유도탄을, 한화시스템이 레이더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맡아 우리 손으로 완성한 체계입니다. 남의 걸 베낀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이 설계하고 만든 무기예요. 그리고 그 비웃음의 유효기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줬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참 묵직한 장면입니다. 625대 우리는 미군이 던져주는 무기로 겨우 하늘을 지키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70여 년 만에 미국이 반세기 넘게 굴림해 온 중동 방공시장에서 그 미국제 무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떤 면에선 앞서가고 있습니다. 무시당하던 후발주자가 어느새 판도를 흔드는 주연이 된 거죠. 성적표도 이미 쌓여 있습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가 35억 달러 규모로 천궁II 10개 포대를, 2023년엔 사우디아라비아가 32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2,500억 원 규모로 역시 10개 포대를 계약했습니다. 작년엔 이라크가 8개 포대를 도입하며 IQMSAM이라는 제식명까지 붙였고요. 그런데 진짜 판이 커지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SK증권은 전 세계 요격 미사일 생산 능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기존 고객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크가 추가 구매와 조기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포대를 더 빨리, 유도탄을 더 달라고 이미 주문을 넣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번 사면 끝이 아니라 쓸수록 더 매달리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판은 중동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의 공포엔 국경이 없으니까요. 러시아 위협에 떠는 유럽도 값싼 드론, 추선대가 하늘을 덮는 새 전쟁의 시대를 맞은 전 세계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늘을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그런데 미사일을 설계할 기술, 대량으로 찍어낼 공장,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 이 셋을 한 손에 쥔 나라가 지구상에 몇 안 됩니다. 한국이 바로 그 희귀한 선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똑똑히 보여줬듯 이제 전쟁의 승패는 값싼 드론과 미사일을 얼마나 싸게, 얼마나 많이 막아내느냐에 달렸습니다. 비싼 요격탄으로 싸구려 드론을 잡다 보면 돈이 먼저 바닥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천궁의 가성비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도시가 통째로 얼어붙은 혹한의 밤, 따뜻한 난로가 단 하나뿐이라면 그 난로를 가진 사람 앞에 모두가 줄을 서겠죠. 지금 세계 방공 시장에서 한국이 바로 그 난로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무기 몇 대 파는 장사가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의 공급망 한복판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박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견제도 따라붙죠. 유럽은 자기네 안에서 만든 무기를 우선 사겠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사가는 나라마다 우리 땅에서 만들게 해 달라며 기술 이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견제를 한 번에 뚫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실전 데이터입니다. 우리 무기는 진짜 전쟁에서 막아냈다. 이 한마디 앞에선 아무리 화려한 카탈로그도 빛이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호르무즈는 다시 멈춰섰고 중동의 하늘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바로 그 위기 한복판에서 한국이 만든 방패는 말이 아니라 실전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을 싸들고 와도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기 수출은 그냥 장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시를, 누군가의 잠든 가족을 지켜준다는 건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외교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어를 쥔 나라가 결국 협상 테이블에 칼자루를 줍니다. 한때 무기를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열쇠를 쥐었다는 것. 이게 오늘 확인한 진짜 한 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이 방공 패권의 흐름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곳곳엔 견제가 시작될까요? 댓글로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